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돈 걱정이고 그 다음이 자식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이 두 가지 가장 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경제에 관한 이야기와 자식 키운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여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저울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6식구가 22평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 경제 사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사라졌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매매 가격이 꽤나 비싼 곳이라고 소문이 난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오랜만에 제가 놀러 온다고 해서 저에게 주려고 옷을 몇 개 싸 두었는데 혹시 필요하면 갖고 갈래?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체격이 비슷해서 가끔은 자기가 입지 않고 있는 옷을 선물이라고 건네주곤 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고맙다고 말하고 잘 입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너의 취향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입지도 않고 갖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나를 위해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야, 나는 항상 너 덕분에 부잣집 사모님 흉내를 내고 살 수 있잖아 라고 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챙겨준 쇼핑백을 들고 친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는데 멀쩡한 옷장이 한 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옷장을 보는 순간 우리 집 아이들 방에 갖다 놓으면 정말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땅한 옷장이 없어서 불편했던 아쉬움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사실 우리 아이들 방에 마땅한 옷장이 한 개 필요한데 저 옷장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는 그럼 갖고 가. 여기는 정말 멀쩡한 가구들을 안 쓴다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작은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옷도 자랑하면서 아이들 방에 들여놓은 작은 옷장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우리가 거지냐? 남들이 버리는 것을 주워놓고 뭘 잘했다고 자랑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내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 크게 화를 내는 남편이 무서워서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다 버릴 테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화를 풀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 어두운 저녁에 남편과 함께 그 옷장을 우리 아파트 마당에 내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직성이 조금 풀렸는지 목소리를 아주 조금 낮춰서 동네를 한 바퀴 조금 돌고 올 테니 하면서 이제 혼자서 집으로 이제 밖에서 말했고, 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의 쓸데없는 그 자존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싼 용달차 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화가 완전히 풀려졌다고 생각되는 며칠 뒤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산책 나가자고 말했고 아파트 단지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내다 버렸던 그곳에 다다르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다 내다 버린 옷장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당신이 화를 내서 내다 버리긴 했지만 아이들 옷장 정리하기 위해서 옷장이 한 개 꼭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한동안 그냥 말없이 걸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성질 그대로 받아줘서 고마워. 나도 사실 그날 옷장 내다 버리고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좀 심했다 싶었어.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직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거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가르친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당신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절대로 화내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봤어? 나도 사실 한 수녀님에게서 배운 건데 이야기 좀 해도 되지?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당신은 자존심은 무척 강한 사람인데 자존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늘 마음이 아팠어. 아니, 뭔 소린지 모르겠다. 존중받는 거? 소중한 사람? 그게 다 그거지 뭐가 달라? 저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이들 옷장도 한 개 사줄 수 없는 아버지라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 그런데 나는 하느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내 눈앞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옷장을 한 개 마련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역시 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야. 당신은 자존심이 높았지만 나는 자존감이 높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내 남편이 하느님에게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야 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우리 집 월 수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야. 4인 가족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수입이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묵묵히 저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가는 잘 든 것 같다. 당신 말대로 평가하면 나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하느님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이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면서 필요한 옷장을 사러 다니라고 하시지만 우리 집에는 그냥 옷장을 직접 주셨다는 설명인데 당신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 지난번에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 인정해. 오늘은 나도 당당하게 말할게. 내 성질 받아줘서 고맙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아파트에는 멀쩡한 옷장이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편 모르게 아이들 옷 얻어다 입히는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줄 옷을 얻어올 때마다 남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얻어온 옷은 무슨 상표를 달고 있는 무척 비싼 옷이지만 그 집 아이가 커버려서 입을 수가 없지만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굳이 매번 사다 입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굳이 사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적당한 옷 선물이 도착한다고 이야기해 주어도 남편은 결코 화를 내지 않고 관심을 갖고 아이들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디자인이 어떻다는 둥, 색깔이 어떻다는 둥, 맞장구를 쳐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방이 4개나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들이 둘 다 시집을 갔고 아들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치 더 넓은 대궐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를 올 때부터 남편은 툭 하면 작은 가구를 혼자서 주워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크고 작은 가구를 주워들고 옵니다.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자잘한 물건을 담아두기 좋은 튼튼한 플라스틱 상자를 주워와서 비누로 깨끗이 씻어서 어지러진 물건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창고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재활용 가능한 살림이 없냐 하고 살펴보지 않게 되었지만 남편은 툭 하면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들고 들어오지 말고 반드시 둘이서 함께 살펴보고 의견의 일치를 이룬 다음에 집 안으로 들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부부 사이가 어려운 한 부인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하소연도 들어주며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제 친구의 바로 위에 언니인데 제 친구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언니와 형부의 부부싸움을 말릴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된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언니는 남편이 조금만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으련만 평생을 마치도 하숙생처럼 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 부인의 집은 모두 부인의 생각대로 꾸며져 있었고 제가 그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여자만 사는 집처럼 여겨졌습니다. 거실이나 베란다 등은 온 집안의 꽃이나 화분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부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집입니다. 반면에 거실의 오디오 제품이나 스피커 또는 영화관처럼 큰 스크린이나 TV 같은 것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에서부터 제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형부가 집에 들어오면 무슨 재미로 시간을 보내겠느냐고. 여자인 내 눈으로 보아도 남자가 즐기고 시간 보낼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니 형부가 집안에 관심을 갖게 하렴. 형부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행인지 그 부인은 부자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 주고 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 가정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저에게 좀 더 잘 차려입고 다니라고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옷을 감사의 표시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제 친구들을 만날 때 저의 옷차림을 보고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경제 규모는 결코 넘쳐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온 평생을 되돌아보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기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내다버린 가구를 주워와서 사라졌던 우리 가정의 평화는 남편이 하느님의 섭리에 관해 이해를 하면서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에게서 사랑받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자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언제나 경쟁에서 양보를 해야 하고 가진 것을 베풀어야 하고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따지지 않고 믿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기고 싶어도 져줘야 할 때도 많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하는 까닭이 분명하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고 뒷줄에 서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100배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막연히 믿어야 한다고 배웠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랑이 되어야 할 때는 신앙심이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는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갈등이 피어나고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할 때 피어올랐던 제 마음의 갈등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림살이를 정리하다가 지금은 나이가 30이 훨씬 넘은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기장 같은 걸 잘 보진 않는데 어쩌다 이제 아이가 성숙하고 나니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음료수를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들에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집에 가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했답니다. 그 일기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하루에 밥도 3끼씩 꼬박꼬박 먹지 못해서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지금 목이 마르겠지만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음료수 사 먹고 싶은 것도 참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엄마가 말해서 목이 마른 것을 참으며 집에 돌아와서 물을 먹었다 라고 고사리 같은 어린 손으로 삐뚤삐뚤 써놓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집도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고 있을 때여라서 언제나 사달라는 것이 많았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절제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목이 마른 아이에게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잘못했구나 싶었고 어린 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내가 너무 심했다는 후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 우리 아들은 이제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면서 저와 함께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양손에 한 개씩 2개나 되는 장난감 자동차를 쥐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할머니 손을 잡았던 어린아이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을 보면서 장난감이 이제 탐이 나니까 졸졸 따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은 망설임 끝에 장난감 자동차 1개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 자동차를 1개 사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나눔도 살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그 시형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베란다에서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려다보곤 했는데 바로 옆집에 같은 학교 같은 반 아이가 한 명 있어서 함께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저는 여느 때처럼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옆집에 들려서 친구와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옆집 아이의 모습을 본 그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녀석이 실내화 주머니를 집에다 두고 갔고 엄마는 빨리 실내화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엄마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아들은 뛰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뛰어야 할 일인데 왜 지가 바보처럼 힘들게 저렇게 뛰나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내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아들은 친구의 실내화 주머니를 챙겨서 내려갔고 그 엄마는 즉시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 그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아들을 어쩌면 저렇게 잘 키웠느냐고 칭찬을 해 주었지만 저는 결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도 우리 아들은 학교에 가면서 준비물인 찰흙 덩어리를 2개나 챙겨서 가방에 담았습니다. 왜 2개를 갖고 가니? 라고 물었더니 언제나 준비물을 잊어버리고 오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막상 내 아들이 그 무거운 찰흙 덩어리를 한 개 더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로 가르쳤지만 아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행동으로 엄마를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저는 불편한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절보다는 모든 상황이 훨씬 넉넉해졌지만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엔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 아들의 엄마가 된 큰딸과 작은 딸에게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몇 가지 반찬을 꺼내 놓으면서 저는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또 다른 반찬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아해하면서 무슨 소리냐? 자세히 설명해봐 했더니 먹고 싶은 것 말하면 만들어주겠다고 또다시 말했는데 아들은 엄마 앞에서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엄마는 그 반찬을 먹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콱 메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먹고 싶어도 먹기 싫다고 말했고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만 먹느라고 언제나 천천히 먹으면서 가족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가족들을 배려하며 살다 보니 저의 입맛도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고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고기를 즐겨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은 고기가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 없는 저의 행동을 아들이 알아차렸고 그리고 배려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참아준 것이 더 행복합니다. 황금률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평화롭게 살도록 그리고 진정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